결국 현지 시간 2월 8일에서 10일까지 열리게 될 구단주 미팅이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모든 야구 언론과 선수협 관계자들이 올랜도에 이 시점에 몰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입니다. 평소라면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위해서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스프링 트레이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와 선수협이 아직 CBA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각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하면서 시즌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인 2월 첫째 주는 12월 이후 CBA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 양측이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CBA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대리인과 대표 그리고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었던 이 협상 테이블에 구단주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명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수협 측에서도 맥스 슈어저나 앤드류 밀러 같은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SNS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의견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큰 차이가 있지만 대리인들이 나와서 하는 협상보다는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협상이 더 빠르게 진전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큰 소식은 사무국과 구단주 측에서 연방정부의 중재 요청을 신청했지만 선수협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연방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일은 생각보다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양측에서 어느 정도는 의견 차이를 좁히고 난 뒤에 연방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이번 경우 선수협이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요. 구단주 측과 사무국 측이 약속했던 카운터 오퍼를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협 측 입장에서 보면은 구단주와 사무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아무래도 연방정부의 중재가 들어오다 보면은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듣고 그 사이 어딘가 합리적인 지점에서 중재를 하려고 할 텐데 구단주와 사무국 측이 카운터 오퍼를 제안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중재 협상을 진행하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양측이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연봉조정 신청 자격이 없는 1년차에서 3년차 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보너스의 총 액수에 관해서도요. 선수협은 처음에 1억 500만 달러를 제안했다가 1억 달러로 그들의 제안을 조금 낮춘 데 비해서 사무국과 구단주 측은 처음에 1000만 달러를 제안했다가 카운터 오퍼를 통해서 그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가 됐지만 카운터 오퍼를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수협 입장에서는 카운터 오퍼에서 이 금액이 1000만 달러에서 한 3000만 달러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중재 요청을 했을 때 1000만 달러와 1억 달러 사이에서 중재와 3000만 달러와 1억 달러 사이의 중재는 조금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수협은 바로 이 카운터 오퍼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구단주와 사무국이 성의가 없었고 조금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중재를 이끌어 가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을 했고 결국에는 이 중재 요청 거절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선수협의 입장은 카운터 오퍼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중재의 역사는 꽤 깁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난 1981년 케네스 모펫이라는 연방정부에서 파견한 중재자의 중재로 시즌 중에 일어난 파업을 50일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케네스 모펫은 1981년 나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양측 모두에게 평가를 받은 인물인데요. 1994년에도 메이저리그와 선수협은 연방정부에 중재를 요청했었고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WJ 우설이라는 인물이 중재를 위해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설이는 불을 끄라고 투입된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버리면서 선수협과 사무국 그리고 구단주를 모두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 협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시 선수협을 이끌고 있었던 톰 글래비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제안한 중재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우리와 이야기했습니다. 선수협은
우설이를 만나기 전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가져온 중재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우설이는 중재안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중재를 하게 될 때 어느 한쪽이 중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은 중재가 한쪽에 치우쳤다는 이야기고 한쪽이 불만을 표현하면 다른 한쪽은 어느 정도 만족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우설이 같은 경우는 구단주 측과 사무국 측에서도 글래빈이 말한 이런 평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설이의 중재 능력은 정말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노동부에서 연방정부 중재 요청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연방정부에서 노사 분쟁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FMCS라는 곳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FMCS에서 이 노사 분쟁을 담당했던 스캇 베켄바우는요, 스포츠 업계에서는 마스터 메디에이터로 통하는데요, 의역을 해보면 중재의 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중재한 노사 분쟁들 중 스포츠 쪽 관련은요, 2013년에 NHL 파업과 2015년에 메이저리그 사커인 MLS의 직장 폐쇄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사를 모두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우설이의 평가와는 반대로 스캇 베켄바워의 평가는요, 양측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0년 이후만 보면요, 2011년에 NFL과 NBA의 직장 폐쇄, 2014년과 2015년에 MLS 분쟁, 그리고 2012년에 NBA 직장 폐쇄 역시 FMCS가 개입해서 연방정부 중재로 해결이 된 스포츠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선수협 내에서도 연방정부 중재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중재 신청에 들어가기 전 구단주들과 사무국의 태도와 성의 없음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TMI를 조금 드리면 아까 이야기한 중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스캇 베켄바우는 더 이상 FMCS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그레고리 골드스테인이라는 인물이 FMCS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방정부 중재에 나중에라도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이 그레고리 골드스테인이라는 인물이 중재 역할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LB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에 따르면요, 이번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에 이르는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올랜도에서 구단주 미팅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전 구단의 구단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선수협 쪽에서도 지금까지 간만 보는 뜨뜻미지근한 제안 대신 이 미팅을 통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만족할 만한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올랜도에서 열리는 이 구단주 미팅에 선수협 관계자들 역시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ESPN의 제시 로저스는 현지 시간으로 2월 8일까지만 CBA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스프링 트레이닝이 크게 연기되는 일 없이 정상적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투수와 포수들의 소집일이 2월 15일이기 때문에 2월 8일까지만 합의가 마무리된다면 현재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에 모여서 준비를 하기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그는 2월 19일까지만 CBA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조금은 서둘러야 되겠지만 큰 무리 없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예정된 날짜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시 로저스는 2월 19일이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CBA 협상 말고도 MLB에서는 스프링 트레이닝의 연기, 단축 혹은 취소를 위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스프링 트레이닝이 취소가 되더라도 시즌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데드라인은 3월 3일이라고 했습니다. 3월 3일까지만 CBA 협상이 끝난다면 최악의 경우 스프링 트레이닝을 취소하고 선수들이 구단 내에서 각자 훈련을 하고 시즌을 시작하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현지 시간 2월 8일에서 10일까지 열리게 될 구단주 미팅이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모든 야구 언론과 선수협 관계자들이 올랜도에 이 시점에 몰릴 것 같습니다. 과연 구단주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구단주 미팅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선수협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될지, 구단주 미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